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릅니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경미사고 수리 기준과 개정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앞으로 낙하차나 사다리차도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대형 차량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대형 차량의 사고가 큰 피해를 낳자 정부는 각종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의무화는 지난 2017년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견인차와 사다리차, 윙바디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화 대상이 되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로 모두 15만 5천 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미 장착했더라도 2017년 7월 이후에 설치했다면 3월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요. 아직 장착 전이라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는 만큼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장착하지 않은 의무화 대상 차량은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도 화장률은 84.6%로 1993년 19.1%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99.5%로 가장 높았고 20대, 30대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화장률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70대와 80대가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각각 3.1%포인트, 2.7%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또 화장률은 지역적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는 70%가 채 되지 않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화장시설은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 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08억 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장사시설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꽁꽁한 강원도 홍천강에 몸을 담근 사람들, 바로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영하 20도, 수온 2도라는 악조건에서 다이버 구조와 인양 등 혹한기 적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겨울철 축제와 얼음 낚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세월호와 천안함 구조에 동원됐던 우수 교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 백령도는 물범이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먹는 장소인데요. 10년 전 이곳을 찾았던 물범 3마리가 지난해 다시 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 비추온과 바람의 춤으로 점박이 물범 3남매입니다. 멸종위기 동물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간다는 사실에 평화의 전도사 의미를 담아 대회 마스코트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000마리가 서식했던 점박이 물범은 가죽이나 약재, 고기 등을 얻기 위한 인간의 남획으로 1980년대 2,300마리까지 급감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개체는 더 줄어들어 전 세계에 약 1,2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황해와 동해, 오호츠크해, 알래스카 연안을 이동하며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에게 백령도는 충분한 먹이 공급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식 공간입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316마리가 백령도를 찾았고 이 중 3마리는 2008년 관측된 249마리 가운데 동일 개체임이 확인됐습니다. 점박이 물범을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온몸에 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체마다 이 반점의 형태가 다 다른데요. 특히 저희가 그 기준점을 잡은 곳은 점박이 물범의 왼쪽 뺨 위에 나 있는 점의 형태를 보고 개체 식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물범의 습성 연구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 물범을 위한 인공 쉼터를 조성했고 앞으로도 서식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대구와 경기, 시흥, 안산, 서울까지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홍역 환자는 30명, 이 가운데 20, 30대 성인이 15명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홍역. 홍역은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고열이 나고 온몸으로 발진이 퍼집니다. 안정을 취하면 나아지지만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만 4세에서 6세 사이 각각 한 번, 2차례 예방접종을 하면 홍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예방접종은 1983년, 2차 접종은 1997년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 사이에 있는 20, 30대 세대들은 예방주사를 한 번만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황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성인의 경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하면 홍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여부를 꼭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된 건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국민으로서의 신분,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는 국적.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얻게 되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귀화, 상실했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국적 회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적 취득 허가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만 발송됐는데요. 올해부터 국적 증서가 수여됩니다.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오늘 65명에게 국적증서가 수여됐는데요.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고종이 서거한 지 10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100년 전 오늘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였던 고종. 1919년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독살이란 소문을 남겼죠. 분노한 민심은 28 독립선언의 동력이 됐고 고종 장례를 계기로 3.1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망국의 군주라는 한계에서도 해외의 특사를 파견하고 의병을 지원하는 등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고종. 하지만 일제는 한국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약한 군주란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일제가 덧칠한 고종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아픈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한일 간의 레이더 초계기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기름을 더 붓는 격이라고 할까요? 일본이 여론전으로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키우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측은 경계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인 자위대 P-1 초계기를 우리 해군이 사격 통제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또 양국 간의 제3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받자라는 우리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였죠. 독도 해상 100km 인근에서 북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고 대한민국의 해군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상봉함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호로 근접 비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의 위협 비행이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 피하 식별 장치와 광학 추적 장비를 초계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매우 당연한 자의적인 대응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초계기가 통고 없이 또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 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실상의 군사적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해군은 북한 선박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의 방위성 이와이 다케시의 비난 기자회견, 또 일본 자민당의 한국의 사죄를 요구한다는 주장, 또 2019년 1월 1일 새해 벽두에 아베 총리의 재발 방지책 요구 등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후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또 부정확한 단순 경고만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하라는 우리 한국 국방부의 요구에도 아직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일 양군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하고 양해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일본 측은 지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할까요? 최근은 미국 측의 중재를 암시하는 발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요, 일본 측은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 중심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본은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에 사실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호시탐탐 재무장만을 노리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3국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 일본 초계기의 수상한 비행과 이를 뒤이은 갈등 부추기 행태가 결국은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동북아 위상과 존재를 높여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흐름에 좀 숟가락이라도 좀 올려보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술측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호한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